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운영 쇄신 TF 행동 활동과 유병호 감사위원회 기행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 기사, 2부에서 곧 다룰 감사원 관련 기사를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일부 신문들이 이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한겨레 감사원 쇄신 TF 유병호 최재해 등 고발, 경향신문 감사원 군사기밀 누설 유병호 고발, 동아일보 감사원 최재해 유병호 등 7명 고발. 대부분 제목이 비슷하고요. 한국일보는 감사원 정권 바뀌자 또 뒤집었다. 조선일보 일면 제목이 다소 튀어 보입니다. 조선일보 윤정부 서해 감사 흠집 내기. 예, 그리고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 누구를 인터뷰하느냐는 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겨레는 김윤혜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인터뷰했고 조선일보는 서해 피살 공무원의 형을 인터뷰했습니다. 예전에 인터뷰 많이 하신 분이죠. 관련 인터뷰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겨레 감사원 특별조사국 폐지 검토 유병호 TF 조사 거부 고함. 조선일보 민주당 정권 분리하면 군사기밀 핑계 유족으로 불공정한 태도에 분노 느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감사원 운영 쇄신 TF가 어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7명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부실 검증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감사 등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에 배포된 보도자료에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특히 2023년 12월 당시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했음에도 보도자료를 냈고 이를 통해 2급 비밀이 누설됐다고 TF는 판단했습니다. 예, 이춘지 의원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그동안 이제 그 윤석열 정권에서의 유병호, 그러니까 최재해 유병호 투톱 체제 감사원, 그 감사원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무도한 행위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보통 그 감사위원 그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감사위원 회의라고 그래서 감사위원 6명이 거기다 이제 감사원장까지 포함해 7명이죠. 거기서 이제 모든 감사원의 주요 일정들을 결정을 하는데 의결을 해서. 조은석 특검이 그때 감사위원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병호 최재 체제에서는 이 감사위원 회의를 무력화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감사 자체를 그냥 아예 감사위원 회의에서 감사위원들이 반대해도 그냥 밀어붙이고 감사 사안 결정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중간 감사 결과 발표라든가 보도자료에 들어가는 내용. 특히 이제 감사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까지 전부 다 감사위원 그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제 했던 게 유병호 체제였는데 결국은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발표된 그 서해 공무원 이 피살 사건 이거였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인가요?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예, 이거는 이제 월북 시도하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뒤집은 거죠. 예, 근데 요거 이제 본안 사건, 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본안 사건은 지난 11월 5일날 결심 공판을 했고, 12월 달에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아마 이제 선고 공판을 할 텐데 1심 재판장이 지규현 재판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규현 재판부가 이제 그런 사건도 막 하느라고 지금 사실은 내란 재판도 늦춰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본안에 대한 그 1심 판단은 12월 달에 내려지는데 지금 이제 어제 나온 감사원 TF 조사 결과는 이제 감사 자체에 그 여러 가지 그 감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게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예.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 윤석열 정권 들어오자마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요 부분이 이제 왜곡이 됐다라고 해서 검찰이 사실 내사를 시작했었고 상당 부분 뭐 여기 관련자들 박지원 국정원장 당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빼고 서훈 장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영장이라든가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게 다 준비해서 이미 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감사원에서 중간 감사 결과 발표하겠다고 들고 나온 거예요. 유병호가. 그 이유는 뭐냐면
영장 발부에 영향을 좀 주려고 여론전을 핀 거 아니었나. 그 당시에 그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해봤더니 이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론이 확 바뀌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아무래도 판사들이 여론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영장 심사할 때 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노리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 수사 결과, 중간 감사 결과 발표하는 그 내용이 군사기밀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였죠. 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뭐 그런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 휴민트 뭐 이런 표현 그죠? 휴민트. 예, 맞아, 뭐 맞아. 이제 인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죠? 인적 정보를 그 캐치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알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막았던 거죠 그때.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패싱. 유병호가 한 거죠. 그때 이제 그 지금 이제 유병호 체제의 그 감사원이 감사위원 회의를 무시하는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맞서 싸운 사람이 지금 내란 특검하고 있는 조은석 감사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사가 많이 됐었죠. 전현희. 네, 전현희 예. 권익. 이제 그게 예. 불거진 거였고. 근데 감사원이 이제 이렇게 하는 행태가 사실은 그 우리가 뭐 탈원전 수사 나중에 나왔잖아요. 탈원전 감사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도 보면은 그때는 이제 최재형 원장 때였는데 문재인 정권 말기에 사실은 유병호라는 사람이 최재형 전 원장이 키워준 거였죠. 그때 발탁을 해서 그 탈원전 수사를 그 감사할 때도 보면은 그 감사 방법이나 감사 절차나 이런 것들 다 무시해버리고 그다음에 감사위원 회의에서 이건 수사 의뢰할 사안이 아니다. 감사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도 그냥 그러면 수사 의뢰를 의결할 수 없으면 그냥 우리는 그 감사 결과 자료를 그냥 검찰에 넘기겠다. 이른바 이거는 그냥 수사 자료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많이 했던 거였죠. 유병호 주가 주도를 해서. 근데 결국은 탈원전 그 산자부 공무원들 결국은 재판 받았는데 다 무죄가 났잖아요. 네, 무죄가 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저 산업부 차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그분 지금 맹활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무리한 감사를 했던 거고 이 감사도 지금 보면은 절차나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런 무리한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갔다. 예,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그 고발을 했으니까 이 유병호 최재의 그 투톱 체제에서 어떤 무도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속속 드러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은. 근데 이거 외에도 아까 전에 탈원전 그리고 서해 피살 사건 외에도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권익위원장 건도 있었고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무리하고 이제 한 감사를 하고 또 관저 이전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로 그렇죠. 또 일관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표적 감사하고 거의 이게 정권의 하수인 사냥개처럼 움직였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의 돌격대란 말을 감사원이 정권의 돌격대가 됐다고 이제 언론에 많이 썼었고 그리고 이제 최재호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가서 뭐 윤석열 정권 초기에 국회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 국정운영의 지원기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법사위원장인가요? 잘못된 헌법 의식.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 여당 그렇죠. 주호영 그 법사위원장조차도 그 얘기한 거잖아. 이거 듣는 내가 이거 귀가 내가 깜짝 놀랐다. 뭐 그런 말을 하느냐 감사원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뭐 국정운영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중에 이제 말을 바꾸긴 바꿨지만 최재 감사원장의 생각이 이제 그런 식이었죠. 감사원을 그냥 뭐 예전에 그 이회창 그 감사원장 시절에 이른바 감사원다운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개념이 없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감사원을 정말 정권의 돌격대처럼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보면 최재 원장은 특히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발언하는 모습 보면 약간 허수아비 같고 그래서 뒤에서 유병호 총장이 거의 뭐 안하무인격으로 뭐 최재 원장도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던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사원은 유병호 총장이 거의 장악하고 있었던. 그리고 유병호 라인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찐 타이거, 뭐 타이거. 부르는 타이거가 유병호의 호자를 호랑이 그렇죠. 호자 그걸 따서 이제 타이거파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병호가 만들었던 무슨 뭐 감사 노트인가 뭐 그 있잖아요. 그 매뉴얼들 거기 보면은 그 혹시 무협지
예전에 좀 읽어보셨나요? 무협 영화 유명한 영화 있는데 저기 그 신용문 객잔이라고. 신용문 예. 객잔. 거기 아주 잔인한 거거든요. 이게 무림의 고수가 그 요리사인데 네. 만두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장면들이 저런 있는데 수사를 해라. 예, 신용문 신용문 객잔의 객잔. 주방장처럼 뭐 다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해서 수사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감사 매뉴얼을 버젓이 자기 그 찐타이거라 불리는 감사관들한테 그걸 교육을 시킨 거였잖아요. 그게 원래 조은석 그때 감사위원이나 이렇게 검찰에서 생각하는 수사의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정밀하게 들어가서 환부만 도려내듯이 하는 그런 수사 방식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죠. 측면의-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불러다가 그리고 그 민간인들도 사실은 감사원은 민간인 감사를 하면 안 되는데 사찰. 그렇죠. 감사원 원래 그죠? 공직자를 네. 대상으로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민간인들도 불러서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안 받으면 검찰에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예, 그 고생한 민간인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 그때 관련해서. 진짜 영장 없이 이 증거를 수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압박이잖아요. 아까도 네. 무언의 압박처럼 그냥 알아봐라 하는 게 사실은 바로 진행해라 이런 그렇죠. 뜻인 거죠. 가져와라. 그러면 이거 안 갖다 주면 검찰에 넘기겠다. 맞아요. 그것도 솔직히 감사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굉장히 높은 감사 기관이기 때문에 그 압박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그때 같이 저는 이제 전현희 최고님 지금 옆에 계신 저희 민주당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다. 매일매일 잠도 안 오고 숨이 막혀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누군가 목을 죄고 있다라는 그런 고통을 이제 호소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산자부에서 이게 대통령실에 있었던 산자부의 공무원들이 지금 다 조사를 받았었어요. 그 이후에도. 근데 그때 그분들도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위수증이에요. 불법 증거를 수집하고 맞아요. 그거를 위원회를 패싱해서 발표도 하고 그런 진짜 표적 수사이기도 하고 편향된 그렇죠. 네 그런 정치적인 그런 감찰이었던 거죠 사실. 예, 그래서 탈원전 네. 그 재판에서도 다 그런 증거들이 네. 예, 다 위법하다고 네. 그 배제되고. 판결이 난 부분이 있고. 예. 그러니까 감사원이 하는 일이 원래 이제 공직자를 감사하는 거니까 공직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적하고 조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예 목적을 가지고 네, 그렇죠. 사실상은 이게 사실 죄가 안 되는 것도 이제 다 뒤지는 식으로 하고 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유병호 총장이 보기엔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감사원을 저렇게 장악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제 저희도 사실 언론도 뭐 사실은 감사원 취재가 제일 어려워요. 안 있었어요 돼. 옛날에. 안 근데 돼. 이제 유병호 체제에서 그 이른바 조은석 감사위원과의 여러 그런 충돌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감사원 내부에서 유병호를 평가하는 말들이 하여튼간 뭐 그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뭐 감찰 그다음에 이제 또 인사를 통해서 불이익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뭐 과장급 감사관 하나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뭐 감사 자료를 무슨 뭐 삭제한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 한직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감찰한다고 이제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보면은 그게 사실과 아닌 걸로 드러나가지고 이제 어제 그런 내용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무소불위의 그런 권한을 막 사용한 거였죠. 이렇게 그래서 전형적으로 그 감사원 내에서 있지 않았던 캐릭터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죠. 감사원은 대부분 다 조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있는 듯 없는 듯 네. 아주 그렇죠. 조용히 한 그렇죠. 일을 대부분 진행하시. 사람들은 그렇죠. 감사원이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저도 감사원 출입을 좀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취재거리가 잘 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하기도 말 안 하고 하죠. 취재가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국방부 쪽 사람들 그때 당시에 공개된 내용을 아까 그 말씀 중에 좀 넘어가서 제가 좀 보충을 드리면 어떤 감사원이 어느 만큼의 무소불위의 감사를 벌였냐면 그 대북 관계에서 군에서는 사실 감청을 합니다. 감청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인맥을 쌓아요. 그게 이제 휴민트라고 그게 하고요. 휴민트죠. 그게 휴민트고요. 이 감청도 우리가 어떤 장비를 쓰는지, 어떻게 듣는지, 얼마만큼 정확하게 듣는지를
알리면 안 되는 굉장히 예민한 기밀 정보예요. 만약 이게 알려지게 되면 사령부 하나 전체가 타격을 입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그냥 감사 내용으로 가지고 와서 보도자료를 공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방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이 자료가 공개되면서 본인들이 쌓았던 수십 년 동안의 우리의 그 정보기관들의 공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목적이 아예 표적 감사에 있으니까 네. 그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죠. 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내용도 정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이 감청이나 휴민트로 오는 정보들은 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방향성을 결정을 해요. 이 정보라는 게 최고의 정보는 가장 정확한 정보지만 그렇게만 모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모자이크처럼 모으는 정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를 향해서 그냥 막 그 날 것 그대로 막 전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색지대 안에 우리가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과정에 있는 그 정보들까지 그 자체로 그냥 공개하면서 감사원 내부에서도 감사의 공정성 그리고 신뢰도 떨어뜨리고 국방부는 그때 정말 난리가 나서 군은 그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이 테크니컬한 이 부분들도 다시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갔죠. 이게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감사원이 왜 그런 식으로 무리수를 뒀냐면 그냥 감사할 거리가 많고 그 발표할 내용이 많고 그 잘못 비리가 많고 하면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내용이 많이 없으면 막 구석에 있는 거 이게 끌어다 맞아요. 붙이고 막 그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리한 왜 저런 것까지 얘기하지라고 하는 건 그만큼 애초에 감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감사 자체 내용도 부실하니까 어떤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다 알면서도 다 했던 거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때는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월북. 그러니까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소요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어쨌거나 정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갖다가 막 쓴 겁니다. 그래서 날것의 정보기 때문에 이 루트가 밝혀진 거고요. 이것은 사실은 기밀로 하자라고 결정을 한 건데도 그냥 공개를 한 거고요. 그렇죠. 이건 좀 엄정하게 더 처벌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감사원 TF가 이제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이제 12월 초에 이제 최종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럼 보고서 발표하고 나면 이 유병호 총장 어떻게 지금 감사위원이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관건은 이제 공수처가 문제인데 이게 참 공수처가 이게 참 이제 어제 또 공수처장님 기소됐던데요. 기소됐잖아요. 네. 최상병 특검이.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걸 딱 보면서 느낀 게 이게 공수처만 가면 아무튼 사건들이 다 흐지부지. 네, 흐지부지 되고 네. 뭐 되게 말아먹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기자들이 이제 왜 수사가 그쪽으로 가면 말아먹느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지금 공수처가 보니까 어제 최상병 특검 그것도 마찬가지였고 그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유병호 이 건도 전현희 그 감사 관련해서 고발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압수수색까지 하고 그리고 수사까지 조사까지 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진척이 안 됐었죠.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만 제대로 했으면 이 사람 지금 유병호가 감사위원회에 지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공수처가 참 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 하니까 감사원에 이런 정말 불법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체크가 안 되고 단죄가 안 되고 이런 건데 만약에 이제 그 TF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TF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형사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헌재에 가면 뭐 탄핵 가능성 인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 감사위원 탄핵인 거죠. 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이제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부실 감사라든지 이제 표적 감사라든지 잘못된 감사에 대해서는 또 내용이 또 별도로 또 밝혀져야 되는 거고요. 네. 박지원 의원이 이 유병호 위원 탄핵해야 된다라고 대표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내일 2부에 이 뷰리핑에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 나오시면 이 유병호 감사위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최근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병호 위원 그리고 최재해
이제 전 원장. 전 원장. 전 원장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건 이제 수사 진행이 되겠죠. 수사 진행이 고발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유병호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지금 감사원에 있는 지금은 이제 한직으로 다 밀려났다고 그래요. 찐타이거들이. 그 김숙동 국장이라고 김숙동인가 이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 그 최재해 그 탄핵 심판 헌재에서 진행된 작년 올 초였죠. 그때 진행된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김숙동 문영배 당시 저 고란댕 재판장한테 질타를 받았죠. 예. 질타받던 그 장면이 많이 회자됐죠. 예. 그냥 뭐 그 법정 그 헌재 법정에 가가지고 그냥 거의 뭐 누구 조사하듯이 자기가 조사하듯이 그 증언을 한 거잖아요. 증언 자체를. 그래가지고 문영배 그때 재판장께서 법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주의를 주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찐타이거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사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이 돼야 되겠죠. 예. 이게 늘 지적되는 겁니다만 이제 감사원이 이게 그 정권의 하수인처럼 하는 거는 감사원의 그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감사원 내부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게 근본적으로 감사원이 그러면 국회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게 그래서 대통령실이 움직이는 형태로 그런 거는 원래는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적이 많아가지고 예.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 그 유병호 사조직이요. 그 찐타이거.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런 사조직이 군에서 발견이 되면 하나회잖아요. 그러면. 하나회. 예, 그러니까 뭐 하나위부터 알자회까지 다 있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요. 일단 모두 옷을 벗습니다. 그 전에 영창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이 그 어떤 우리 정부 내에 사적 이익으로 모이는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로 지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유병호 이 감사위원은 뭐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다들 당당하고 이거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최근에 상황이다. 이런저런 예. 기행도 많이 있고 예.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예. 예. 어떻게 감사원에 들어갔는지도 참 이상하기도 이 하고 사조직 문제는 반드시 이게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감사원 문제는 사실 또 검찰 개혁과 연결이 돼요. 감사원은 근데 뭐 이제 참 얘기가 길어지는데 아무튼 검찰이 이제 검찰에 이제 수사를 요청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감사원이 사전에 이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먹잇감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검찰 개혁 과정에서 만약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거나 감사원에서 고발하는 이런 수사도 이제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 하게 된다면 이제 감사원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좀 변화가 있겠죠. 이건 또 다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내란 1주년을 앞두고 각 언론들의 특집 기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 담장을 넘는 국회의장의 사진이 12.3 계엄의 불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기도 한데요. 그 사진을 찍은 분이 김성록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국회의장 경호대장이었습니다. 그분 인터뷰가 최근 한 신문에 실렸는데요. 김경감은 그날도 하루 종일 우원식 의장을 경호하고 밤 9시에 이제 한남동 국회의장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옷을 챙겨 입고 국회의장을 모시고 국회에 도착했으나 모든 문이 다 막혀 있었고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국회 담장을 더듬으며 들어갈 곳을 찾다가 어두컴컴한 곳에서 국회 철문을 넘었고 국회의장이 넘어가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김경감이 찍은 겁니다. 그때 국회 본관으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김경감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다. 군인들이 오면 내가 국회의장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맞설지를 생각했다. 가족들에게는 일부러 전화를 하지 않았다. 마음이 약해질까 봐.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김경감은 24시간 계속 경호하며 나흘이 지나서야 퇴근했습니다. 12월 3일 그날 밤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보좌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국회에 달려간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을 각오를 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제 내란죄 재판에서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도운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무총리로서 뭘 했는지를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당사에 앉아 군인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을 TV로 보고만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며 그 TV를 보고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12.3 내란 1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내란을 일으킨 자들은 여전히 뻔뻔하고 국민의힘은 다시 그들과 손잡으려 합니다. 우리는 아직 내란의 그날에서 퇴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함께해 주신 오늘 김한나 변호사님, 하호영 기자,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이춘재 논설위원 고맙습니다. 다 함께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시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